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요일마다 어떤 코너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증권스쿨 코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생기신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들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신 후에 어떤 이야기든지 저희 단체 채팅방에서 아주 시원하고 편안하게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이 9시 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톡스타 별톡방 살펴보기 전에 오늘 퀴즈부터 좀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의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떨어지는 이것을 잡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안경, 2번 접시, 3번 칼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 생각나실 때는 빠르게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걸까요? 물론 머리 위로 떨어지면 모든 게 위험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걸까요? 약간 섬뜩하고 뭔가 좀 날카로울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되신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별톡방 보고 가겠습니다. 열어볼게요. 가지아님께서 오셨네요. 오늘 출첵이 늦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목요일에는 왠지 약간 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뭔가 몸에, 마음에 부담이 좀 덜한 요일인 것 같은데 우리 가지아님도 그래서 좀 늦게 귀가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우리 가지아님 그래도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늦게라도 출석 체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함께 해주세요. 자, 카루기엄 댕댕이님. 김재인커님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2부도 힘내세요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란색 옷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노란색 옷도 자주 입어야겠네요. 우리 카루기엄 댕댕이님 노란색 옷 입을 때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임주아스타께서 웜톤 잘 받아요. 민재임씨 이뻐요 라고 하시네요. 임주아스타님 고맙습니다. 2부 보고 계신가요? 1부에서 상담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우리 임주아스타께서 또 매일매일 정말 저희 톡스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카루기엄 댕댕이님도 주아스타님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뵙고 싶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임주아스타님 또 언제 다음 주쯤에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매일매일 뵐 수 있으니까 항상 또 별톡방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윤조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2부도 본방사수합니다. TV로 라고 하시네요. 윤조님 감사해요.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우리 윤조님께서는 정말 저희 톡스타 방송을 시청하신 지는 오래되신지 모르겠는데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말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고 매일매일 발자취를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윤조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라고 대답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2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증권스쿨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조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한 분의 스타분과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석 스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 또 상담을 함께 해주셨는데 네, 2부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주제부터 좀 한번 공유를 해주실까요? 네, 개인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재료가 붙어 있는 종목군 중 제약바이오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또 지금 또 공기에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과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네.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눌까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 특히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의 그런 어떤 매물대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마지막에 좀 많이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향후 작년 이맘때가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어떤 테마군이 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주제로 골라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암학회를 앞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봐야 하는지 지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뭐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네. 또 어떤 종목을 언제쯤 접근을 해야 하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주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저희 조영석 스타와 함께 알찬 정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련주부터 좀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한번 조금 제가 체크를 하고 특히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어제였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네. 새벽에 원래 좀 많이 밀렸다가 장 후반 들어서 그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선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 그 퀴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제가 증권스쿨에서 이 격언을 가지고 증권스쿨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스쿨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 답도 맞힐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모모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뉴스적인 빅 이슈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인 경기 지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중국과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관세 부분들을 500억 달러 정도의 관세 부분들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중국과의 그런 상품 수지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이제 2008년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 뭐 한 6천억 달러가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 중에서 중국과의 그런 상품 수지 적자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의 중국과의 무역 상품 수지 적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교섭 무역 협상에 대해 있을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경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지금 문제는 이 미중과의 그런 무역 협상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또 중국과의 그런 무역 수지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 벌어지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많이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호재 부분들이 지금 많이 소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정을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조정을 좀 바라보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3월 달에는 국내 증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본인 시청자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현금 비중 부분들을 조금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스쿨을 통해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적인 부분들에 플러스 이 재료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수급적인 재료가 붙었을 때 수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제 종목군을 선택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이슈됐던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조금 잘못이 되긴 했는데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날짜 가운데 이제 주간 상승 테마 가운데 가장 핫했던 부분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1번부터 4위까지가 다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급격하게 특히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교육부, 특히 교육부에서 원래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공기청정기 모든 학교의 보급을 이것을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올 상반기와 하반기 안에 다 이루겠다라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기청정기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 13일 날 입법 예정인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 이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특히 이제 밀양의 세종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특별법이 이제 입법이 돼서 이 부분들이 통과되는 과정 가운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오랜만에 여야 모든 정당이 다 모두 오케이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돼 있는 통과 부분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으로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통과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되냐? 13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뜨는데 그것이 아마 그 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제습기, 공기청정기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이번 주 어제까지였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아서 요 퍼센테이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하락을 했지만 그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위부터 10위까지가 뭐냐면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자, 그런데 오늘 어땠습니까? 이 두 테마가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테마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권스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략을 잘 짜셔서 만약에 이제 약간의 손실 구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아까 얘기했던처럼 민생 법안의 가장 우선 처리가 바로 이 관련법 통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종목군들을 조금 여러 개를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미세먼지, 황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냥 제가 몇 개의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뽑아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엔사이언스는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어떤 여과지 필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관련된 필터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청정이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크리엔사이언스가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면 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이 마스크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냐면 웰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웰크론이라는 회사와 또 모나리자라는 뭐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했을 때 이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미세먼지가 많이 지금처럼 이렇게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 마스크 착용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에서 이제 어떤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보다 위닉스라든지 아니면 코웨이라든지 하츠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이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 회사 가운데 하츠 같은 경우는 전날 상한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코웨이라든지 위닉스 같은 경우도 코웨이는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종목이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이게 되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또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법안 처리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배견 가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배견제 가능한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해서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전날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 가운데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지금 이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부분들을 제가 좀 특별하게 몇 종목 정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아까 얘기했던 공기청정기 뭐 아니면은 그 건조기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전날이었죠. 전날 크게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부분들을 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세력 매집 추정에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적인 부분들인 상승 예측 지표는 아직까지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힘은 빠지진 않았지만 전날 좀 많이 내려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힘적인 부분들은 조금 내려갔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닉스를 보유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위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입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하면 비가 오진 않는 한 봄에는 항상 대기가 정체가 돼 있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항상 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위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보유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거는 지금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위닉스를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차트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직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 오늘 상승했는데요. 자, 휴비치는 조금 다릅니다. 휴비치는 현재 그 상승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승 예측 지표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오늘 매수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비치 같은 경우는 위닉스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특히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판단 지표도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비치를 갖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13일까지도 충분하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미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일장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고 이 종목이 밀릴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매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여하셔서 이분들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하츠입니다. 이 하츠가 이제 어제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7,410원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상한가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지만 좀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세력 매집 추정적인 부분에서 좀 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오늘 크게 나오면서 이 가격대에서 좀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츠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보유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아까 휴비치가 이보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리플랜입니다. 이 누리플랜은 어떻게 보면 이 입법 과정 가운데 가장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누리플랜입니다. 이게 어저께 좀 상한가를 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심히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가장 입법 과정 가운데 가장 저는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오늘 7,500원대에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장 끝나기 30분 전부터 쭉 끄집어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5.6% 정도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로서 보시면 자,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마이너스 5.67%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두 개가 상승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크다기 표현은 조금 너무 과했고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누리플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보유하시는 시청자분들, 이 미세먼지 관련된 줄을 업고 이 미세먼지 관련된 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입법 과정이나 이런 어떤 관련 특별법이 아닌 그냥 진짜 황사에 관련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입법 관련된 부분들로 가게 된다면 휴비츠와 누리플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했던 위닉스라든지 아니면 하츠라든지 어떤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왔다나 좀 밀리면서 많이 지금 물량이 털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리플랜과 아까 말씀드렸던 휴비츠 이 두 종목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은요. 3, 4월 달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요. 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현재 해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게 뭐 매번 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즌적인 부분들에서는 이런 먼저 우리가 캐치해서 2월 달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미세먼지 3, 4월 달은 공기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시고 하셨다면 지금 좋은 수익이 났을 거고 아직까지 지금 이 부분들이 뭐 접근하지 못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종목 정도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두 번째 테마. 자, 제약 바이오주. 참 이게 핫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아래 위로 진폭이 크다 보니까 한번 이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됐을 때 크게 손실 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2018년 3월 달부터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하반기 때부터 강하게 2017년 하반기 때부터 강하게 갔지만 3월 달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3, 4월 달에 어떤 정말 큰 테마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주에 오늘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좀 1.32%까지 밀렸던 근본적인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하락기 장 후반 들어서 점점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많이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 자체에 제약 바이오주가 들어가는 포지션 자체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FDA가 있습니다. FDA가 있는데 FDA 국장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하게 된 그 전에 지금 그저께까지 있었던 미국 FDA 국장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오픈 마인드로 가져갔던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S&P ETF 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ETF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날 우리나라 증시에 일부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부분들에 대한
실현 매물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끝났냐? 이 부분들이 지금 끝나서 그럼 제약바이오주 지금 물려있는 것들은 다 손절 처리하고 다른 테마군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쭉쭉쭉 얘기를 할 텐데 3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엔도아케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약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분비 학회입니다. 내분비 학회이기 때문에 엔도아케가 23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아케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제넥신,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엔도아케에서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내분비계보다 우리 국내의 제약 바이오 가운데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인데 이 면역항암제가 이제 발표하는 학회가 이 ACCR 미암학회입니다. 이 미암학회가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가 96,000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까지는 잘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암학회를 통해서 임상 발표가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이 암학회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월 달에 이 부분들이 좀 미세먼지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 2016년도에 발의했던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이 있냐면 첨단 이제 재생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는 것이 이제 2016년도에 발의가 돼서 이것이 2년간 좀 묵혀 있다가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이 법안이 올라가려는 찰나에 미세먼지법에 지금 현재 민생법안이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스템셀, 즉 뭐냐면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템셀의 대표적인 회사들, 지금 이제 관리 종목에서 탈피한 차바이오텍, 아니면은 또 강스텐바이오텍, 강스텐바이오, 여러 가지 줄기세포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프로스테믹스가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스템셀인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은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충분히 내가 얼마에 매수하든 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핫 이슈들이 있고요. 또 4월 달에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지원 정책을 또 발의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 정책주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 반영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시그널들이 나오는 건 있는데 그 시그널들이 뭐냐면 2월 달에 이제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발표한 생명과학 관련된 바이오주에 대한 정책 어떤 부분들,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월 달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어느 정도 정책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떨어지는 모모에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건 잡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완전히 떨어지고 조정장이 오르게 되면 아무리 어떤 좋은적인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이 주가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조정이 나서 시장 전체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있지 않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가 그냥 딱 몇 개 회사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4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가져왔으면서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향후 이제 어떤 이게 대장주라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흘러갑니다. 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은 면역 항체 관련된 부분에서 뭐 HLB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 어떤 종목군이 그 중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대장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4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4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군들이 있겠죠. 여러 군들이 있겠지만 시장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치매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치매 관련 종목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네이처셀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대화제약도 있고 여러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이처셀도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이사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 어떤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네이처셀이 이 지금 개발했던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치매 치료가 굉장히 고가로 이 패키지로 지금 판매하고 치료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허가가 완벽하게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노화 과정,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노후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치매 관련된 비용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2050년 정도 된다 쳤을 때 거의 국내에서만 150조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 핫 이슈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치매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는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치매는 시장 규모는 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만 관심도적인 부분, 특히 이제 신선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치매입니다.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도 2020년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에 관련된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국내 시장만 이렇습니다. 전 세계로 보게 되면 뇌졸중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관련된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도 이 뇌졸중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뭐 제가 말씀드리나 꼭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2가지 부분들이 가장 좀 핫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데 부분에서 우리가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항체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항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이 항체 하나에 이 2가지 어떤 인자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중항체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를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가 이 2가지 이 인자들을 특히 이제 항원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중항체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특별하느냐? 하나를 인자를 인식해서 이것들을 치료하는 부분들은 뭐 한 개 그것만 치료하기 때문에 되지만 2가지를 이 하나의 항체로 인식을 시켜서 이거를 치료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큰 기술입니다. 이것보다도 이 2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고난도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지금 작년 하반기에 상장돼 있는 면역 항암제 회사들 가운데 많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죠.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기술 특례로 들어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파맵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중항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좀 포함이 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괜찮고 또 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엔지캠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
그 회사의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가 내려온다면 충분히 담아봐도 좋을 이 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분석.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것도 별표를 쳐야 되는 부분, 이게 두 개가 별표인데 이 별표를 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전자 분석 같은 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바로 규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분석에 관련된 협회가 있는데 이 5개 회사가 만든 협회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EDGC라든지 그리고 DNA 링크라든지 그리고 테라멘 이텍스, 이 5개 회사가 이 유전자 분석에 관련된 회사로 협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크로젠이 이제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하나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안에 협회가 좀 많이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면역 항암체도 그렇고 이 유전자 분석적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중화가 만약에 되기 시작을 할 경우는 굉장히 그 치료에 관련된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유전자가 어떤지, 내 유전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피부에 관련된 부분, 이 화장에 관련된 부분도 나에 맞는 정말 바이오 화장품적인 부분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 시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관련된 부분들이면서 이 얼마 전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유전자 분석에 관련된 회사들은 향후 전망들이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중항체 부분과 이 유전자 분석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관심 테마로 집어넣으시고 가격대가 많이 조정이 되고 정말 이게 어떤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오게 된다면 내 포트에 담아두신 길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특히 이제 4월달 전후에서 이 부분들이 한번 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 자, 치매에 관련된 종목, 이제 줄기세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첨단 재생의료법, 이 3월 달에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 네이처셀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그런 어떤 이 대표진의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시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처셀은 뭐 지금 현재 뭐 14,1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 판단 지표 상으로는 이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힘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아져서 네이처셀을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것이 네이처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등해서 크게 갈 경우는 좀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치매 관련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 네이처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중항체와 유전자 분석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신풍제약, 뇌졸중 관련된 치료에 쓰이는 좀 관련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날 3월 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추정도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고 지금 힘도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수익권이시다면 종목을 갈아타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뇌졸중 쪽보다는 이제 이중항체와 또 유전자 분석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잡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중항체 관련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죠.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파맵신과 ABL 바이오가 거의 같은 회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됐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이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7천억 정도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1조 원 미만입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를 끌고 올라갈 때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신라젠 그다음에 HLB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군이 나쁜 건 아니에요.
HLB 오늘 제가 상담도 했지만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3으로 들어가는 리노세나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는 2015년도에 허가가 받아서 매출액이 작년에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3이 또 4월 달 정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됐을 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자, 문제는 대장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출발할 때 1조 원 미만인 시가총액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큽니다.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3조 원이 좀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HLB 같은 경우가 3조 3천억. 그 다음에 신라젠은 얼마냐?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5조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대장주라고 해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좀 무거운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 원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대상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반기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 상장 종목이었고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어제 상승하고 나서 오늘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다시 좀 그 조정폭을 줄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밀려나가는 좀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도 했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기술 수출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자, 파맵신도 아까 ABL 바이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상장이 됐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 위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맵신이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받는데 이 투자를 받던 어떤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상장되게 되면 엑시트라고 하죠. 어떤 부분들이냐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파맵신의 투자 회사들은요, 보호예수, 자기 스스로가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이 77,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지만 이 가치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와서 이 가격대가 75,000원 미만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맵신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가격대가 오면 좀 매수해도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가 오늘 또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이날이었죠. 네. 예, 요 날 같은 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6천원대 추천했는데 그 뒤로 이제 10만 5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른 것보다 이 암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임상 2A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고문으로서 암학회 회장이 되시는 교수님이 이 회사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10만 원 밑으로 조정이 와서 뭐 9만 5천 원이나 그 이하 정도가 오게 되었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보유해 주시면 엔지캠 생명과학 정도는 훨씬 더 좀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좀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은 이 제약바이오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 지난주에 제가 엔지캠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드리면서 어떤 거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른 종목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오이솔루션.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5G. 지금 이제 5G가 상용화가 조금 뭐 늦어진다는 어떤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5G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통신 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통신 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꾸려면 2020년, 2022년까지 특히 이 5G 이게 뭐 50기가까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5G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또 한 번의 어떤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 그 이상의 어떤 시장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지금 통신장비주 가운데 제가 이제 매수가 이거 이따 말씀드리고요. 광트랜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광케이블과 데이터 전송장비 사이에서 이 지금 전기 신호하고 빛 신호를
상호 교환시키면 데이터를 이 부분들을 송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도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5G는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뭐 상용화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LTE에서 5G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통신 장비를 전국적으로 깔려면 지금 더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22년까지 아마 계획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아니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전 세계적인 어떤 통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21,700원, 좀 고가이긴 합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 근데 좀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24,000원, 선절가는 짧게 잡아서 25,500원까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현재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지형이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위치 판단 지표가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치고 올라갈 때 충분히 24,000원대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좀 시장의 조정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조정이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거치고 가격대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을 때 들어가면 좋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슈가 돼서 그냥 가게 된다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700원에 25,000원 이건 오늘 종가죠.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제가 증권 스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영석 스타께서 오늘도 추천주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그동안 이 시간 강의 시간에 우리 주영석 스타께서 순서가 뒤쪽에 배정이 되셔가지고 늘 시간을 촉박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때문인지 강의 내용도 2배로 알찼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 미세먼지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정보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신 후에 성공 투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영석 스타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또 중간에 저희가 하츠라는 종목 있잖아요. 또 미세먼지 관련주, 공기청정기 관련 업종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츠에 대한 또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문자로 또 지금 바로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종목 들어와 있고요. 6,630원에 30%.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을 보내주셨었어요. 하츠 지금 목표가를 저희가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하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유치원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초등학교는 거의 다 다른 부분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츠 같은 경우는 지금 7,410원인데 이 7,410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3월 13일 날 입법 과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 통과된 그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입법이 통과되는 그 시기, 이제 뉴스가 딱 나오는 시기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신데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함께한 조영석 스타하고는 그럼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까지 좀 들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칼날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오늘 5분 저희가 추첨해봤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700님, 2325님, 그리고 4477님,
1181님 그리고 3902님까지 5분 당첨되셨습니다.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